서 변호사님, 예. 국민의힘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누구한테 좀 유리할까요?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서로 이제 그 아전 인수격으로 예. 전북에 유리하다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 그 결국 이번 전당대회 가장 핵심은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그 성공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 것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상당히 그 오르고 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어제 그저께 이준석이 있잖아요. 이런 데 음석대 발언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망국신 예. 이런 데 공격 있잖아. 여기에 분노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같으면 이제 조직력은 김기현이고 그러면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좀 바람 뭐 안철수나 천하람이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보통은 옛날 같으면 이게 이런 공식이 통하지만 이미 이제 그런 공식은 끝났거든요. 예. 따라서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제가 어제 그 채널에서 한 7대3 정도로 1차에서 끝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그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날 가능성이 70%다. 그 다음에 결선은 한 30%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한 45% 안팎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은 그냥 1차에서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 오늘 나온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35.8, 안철수 25.5, 황교안 9, 천하람 8%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엠브레인 퍼블릭이 뭐 100% 맞고 이 수치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이 지지율 분포로 본다면은 결선 투표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조사가요. 상당히 응답률이 다른 조사보다 좀 높았죠. 14.3%입니다. 예, 14.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김기현 후보가 35니까 결선 투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주장도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 전체 지지층이잖아요. 예. 결국 이제 그 책임 당원들 투표하는 이분들만 이제 그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없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과연 책임 당원 투표권자 예. 여론은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이 있잖아요. 네. 이쪽에 좀 더 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제 그 이 조사보다는 김기현 후보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다른 조사는 이제 보통 한 45, 47까지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제 점이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천하람의 폭락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사 보면 이게 꼴찌입니다. 그동안은 3위권을 예.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황교안 후보고 뒤집혔어요. 예. 그러면은 천하람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아바타라고 하는 천하용인의 운명도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천하람이가 8이면 예. 그럼 이제 그 허나 김용태 청년의 그 이기인 예. 이자들이 뭐 이제 천하람보다 크게 높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예. 천하람이 안 찍고 이제 이 사람들만 찍을 일은 없거든요. 예. 그렇겠죠. 지금 예. 따라서 이게 그 좀 기존의 흐름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 좀 다르기는 합니다. 제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선 투표 안 가고 끝날 게 한 70% 정도. 그다음에 여전히 7대3 중 30%는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결선 투표 갔을 때요. 이 나머지 세 후보가 전북의 그 물과 기름입니다. 세 후보가 다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제 그 황교안 대표 지지하는 분들은 정통 보수입니다. 예. 이 말은 이제 정서적으로 천하람이나 안철수하고 안 맞아요. 정서적으로, 이념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하고 이준석이 되게 옛날에 뭐 비협시협 병신이라고 할 정도로 예. 아주 인간적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하람이하고 안철수는 이제 이념적으로는 좀 맞을지 몰라도 워낙에 그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서로 이게 그 앙금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결선 가도 세 명이 다 뭉치기는 어렵다. 이러면 이제 그 결국 김기현 후보가 되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결선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도
이번 그 엠브레인에서 나왔는데 가상 대결이죠. 결선에 가면 김기현 52.6, 안철수 37.4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결선에 가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낙승을 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되는데 지금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른바 천하용인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이 전대판을 휘둘렀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은 좀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의 의도대로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이제 그 천하람의 입장에서는 이준석하고 상당히 좀 갈등이 많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본인이 이준석이가 자꾸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준석이가 천하람이가 지금 이제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예. 완전히 이준석 아바타 이미지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불만이 많고요. 특히 이제 옛날에 그 홍보물 중에 앞자만 딱 따보면 천하람 찍으면 뭐 자 뭐 어떠고 지 뭐 어떠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이준석의 작품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하람으로서는 상당히 그 불만이 많아요. 이번에도 그래요. 이준석이 근데 계속 뭐 나와가지고 이제 음석대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본인이 이게 다 마이크를 독점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극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하니 이게 천하람한테 관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자중질환 이준석하고 이제 그 천하람이도 상당히 지금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 듣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제 그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그 김종인, 그 다음에 유승민, 그리고 이제 이준석 있잖아. 네. 이런 이제 그 위장 좌파 있잖아요. 이 자들은 이제 그 정치적 운명이 다인 게 아닌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정치판에서 그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이제 그 중앙지검에서도 이준석이가 이제 그 성접대 받은 거는 맞다 이거죠. 근데 그 가로세로 고소를 했잖아. 예. 그게 무고라는 거죠. 성접대 자체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무고는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께 천하용인 참패하면 싹쓸이 바로 되나요? 이제 그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이준석을 확실하게 사살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번 더 당 윤리를 열어야죠. 예. 한 번 더 열어야죠. 이제 음석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음석대가 이문열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완전히 반의 학생들 갈취하고 공갈하고 이 완전히 양아치 아닙니까? 예. 예.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거기다 비유를 한 거 아닙니까? 했죠. 본인이 직접 이름은 안 했는데 이름은 안 안 해도 이게 됐지 뭐. 모든 국민이 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을 빗댄 거라는 거 예. 천하가 다 아는데 예. 그게 나 이름을 언급 안 했다고 변명이 됩니까? 따라서 저는 윤리위에서 이번에 한 번 더 3차 징계를 해야 돼요. 이번에야말로 이게 영구 제명식이 됩니다. 영구 제명. 총선이고 뭐고 예. 이준석에게 영구 제명식이 돼 이제 끝나면. 그리고 이제 검찰은 무고로 기소해서 앞으로 이게 이재명이나 이준석 같은 자에게 정치판에 영원히 이게 그 퇴출시키 된다. 발 못 딛도록 이렇게 아마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 전당대회를 보면은 이준석이가 당대표 나선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마이크를 독점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천하람 후보까지 서로 갈등을 빚는다고 하니까 이준석하고 사이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 간에.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오늘 6일 출간한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여기서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제가 뭐 책을 사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일군의 무리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대놓고 거짓 정보 또 음해가 난무하게 되었는데 지도자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즐기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갖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당내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나약한 초선이나 다름없이 눈치나 보기 때문에 그동안 3년 동안 헛송세월을 한 것이 안타깝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책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까지 싸잡아서 또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네요. 그러니까요. 이자가 근데 이준석이 근데 책에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인데 이걸 이게 추천사를 김종희가 썼어요. 그 할배 있잖아, 김종인. 예. 김종희가 근데 그 추천사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그간 진행되어 온 한국 정치의 현실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종희가 이게 뭐 진짜 이게 연세가 들더니 판단력이 너무 흐려진 건지 아니 보수 정치인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게 지금 이준석이 편드는 게 전부 좌파들인데 뭐 좌파들한테 일독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에게 무슨 보수입니까?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결국은 이제 윤핵관들 뭐 비판한 거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간신들한테 놀아난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무 분간 못하고 그냥 간신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옛날로 치면 이게 암군 또는 이제 이거 혼군이랍니다. 무능한 군주 있잖아. 예. 어리석은. 예. 이런 이제 그 암군, 혼군처럼 이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같이 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직언을 해도 예. 그게 어느 정도 검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신하들도 이게 도끼자루 들고 목을 걸고 직언을 하죠. 저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때도 있고, 저도 옛날에 장제원 의원 제가 이게 비판한 적 많잖아요. 네.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검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대통령도 겸허하게 한번 돌아보고, 이게 자기 스스로 이게 또 판단을 해보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유하면 윤석열 대통령님들 이준석이 말을 뭐 고민해가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겠죠. 저는 야 이번에 보면서 제가 보기에 그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보수가 이제 괴멸돼 가지고 거의 정권이 좌파가 10년 20년 가는 이런 찰나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0.73%로 이제 그 정권을 교체한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이재명이가 당군 내의 최대 사기꾼 위선자 부패자 이재명이가 대표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면 이게 쌍방울 KH는 이게 10대 그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민노총 간첩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막아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그때 이준석이는 아무것도 안 팔아도 양도 안 팔고 뭐 개도 파는 게 없어요. 자기는 이게 뭐 양고기 그려놓고 개 팔았다고 반성하고 있는데 양고기라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준석이 뭘 팔았어요. 근데 문재인. 가출만 하고 있었지 가출만. 문재인 이재명 측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요. 뭐 지금 이게 그 정치 과정을 뻔히 아는 자가 이런 식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이렇게 비난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이게 그 충언도 아니고 간언이 아니에요. 저는 빨리 이번 기회에 아까처럼 형사적으로 그다음에 다시 징계 열어서 이준석이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어느 정도 더군다나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면은 검도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 망국신 나라를 망치는 신하들을 멀리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망국신한테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 당대표 지낸 사람이 그렇게 뭐 대통령을 비난할 수도 있고 뭐 비판할 수도 있지만 도를 넘었다 하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아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요. 오늘 리얼미터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인데 이거 43, 23 네. 아주 이게 안정적으로 대선 득표율을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뭐 간신배가 나라 망쳤으면 지지율이 뭐 10% 20% 돼야죠. 어떻게 안정적으로 40%대로 이게 유지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건설 노조의 그 완전히 조폭 형태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건절하고요. 얼마나 이게 그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풍골쇄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문재인 5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걸 이게 바로잡으려고 불철주야
정말 이게 고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뭐 완전히 뭐 간신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나라가 이게 망해가는 것처럼 이준석이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번에 그 뭐 양도구역도 고사성어 쓴 문제가 아니고 양을 걸고 개를 팔았다는 말은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잘못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해당 행위입니다. 그때 제명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지로 갔잖아요. 이번에 그 음석대 발언이든 뭐든 이게 이런 게 해당 행위입니다. 이 개딸들보다 더한 행위입니다. 준석대. 개딸들도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검사도 어쩌고 하지. 예. 그러니까 저는 빨리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지만 국민의 윤리를 열어라. 그리고 이게 영구제명 시켜라. 그 다음에 검찰도 지금 형사 일부에 있거든요. 예. 빨리 이게 이준석을 재판에 넘겨라.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비비아나 님도 준석대, 엄석대가 아니라 준석대 영구 제명하라. 예. 이렇게 댓글을 올렸네요. 여당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